안녕하세요. Exploring Synergy of Blockchain and 6G Network for Industrial Automation 논문에 대해 발표할 김은호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에 게재되었고, 게재 일자는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논문이 순서를 따라 소개,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 연구 방법론, 6G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자동화에 적용하여 얻는 이점과 그 응용 분야에 따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과제와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논문에서는 기존 산업 자동화에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접근 방식의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통신 방식의 한계점을 들었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의 경우 충분한 인력 확보, 직원 이직률 감소, 인적 오류 최소화, 재해 방지 등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고, 통신 방식으로 유선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중앙 서버나 주요 네트워크의 장비 고장 및 확장에 겪는 어려움 등 잠재적인 위험과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4G와 5G 네트워크도 채택되었으나 주요 기술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선 방식은 보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선 방식은 외부 공격이 대상이 되기가 매우 쉽고, 외부 공격으로 인해 생산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외부 공격으로는 시빌 어택, 리플레이 어택, 스포핑 어택, 도스 어택이 있는데요. 먼저 시빌 어택은 가짜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어 네트워크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 공격입니다. 리플레이 어택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가 서버에 전송한 데이터를 복제하여 서버에 다시 보내는 공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증 데이터를 복제하여 공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위장하여 잠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스푸핑 어택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위장해 데이터 탈취나 네트워크 조작을 가하는 공격입니다. IP, DNS, 이메일 스푸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서 중요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고, ARP 스푸핑을 통해 네트워크 조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스 어택은 서버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공격입니다. 도스 어택의 공격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지점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도스, 후자를 디도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G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산업 자동화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G 네트워크의 특징으로는 0.1ms의 낮은 지연 시간, 99.99999% 이상의 높은 신뢰성과 최고 1Tbps 의 빠른 전송 속도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으로는 모든 거래 기록을 참여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과 분산된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성, 변조 불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 높으며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된 계약인 스마트 계약이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블록체인과 IoT 통합 연구는 많지만 블록체인과 6G 네트워크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는 것을 해당 논문을 작성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G 지원 IoT와 블록체인이 통합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와 산업 자동화 및 스마트 공급망 관리 사례 연구를 통해 실용적인 응용 방안을 제시하고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 설명입니다. 먼저 산업 자동화로 논문에서는 AI나 로봇,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이 하던 작업을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를 적용함에 따라 얻는 이점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 경쟁력 확보 및 비용 감소와 리드 타임 감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G 네트워크입니다. 6G 네트워크는 논문에서 5G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간단하게만 정의를 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 그래프는 전 세계 연도별 월간 모바일 트래픽의 양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2030년에 발생할 월간 모바일 트래픽의 양은 2025년에 약 8배, 2035년에는 2025년에 약 2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며 동시에 산업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6G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는 네트워크의 통신 세대별 특징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아래 사용 사례 항목에 적용된 기술로 ERLLC, FEMBB, UMTC가 있는데요. 여기서 ERLLC는 Extremely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의 약자로 앞서 설명드렸던 6G 네트워크의 특징인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신뢰성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FMBB도 마찬가지로 Further Enhanced Mobile Broadband의 약자이고 이는 6G 네트워크의 특징 중 하나인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UMTC는 울트라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스의 약자로 수십억에 달하는 대규모 IoT 연결을 지원하여 많은 장치와 센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종합하자면 6G 네트워크는 산업 자동화를 위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기술이며 특징으로는 앞서 설명한 낮은 지연 시간, 높은 신뢰성, 빠른 전송 속도 이외에도 확장된 주파수와 위성 통신 지원, 그리고 촉각 통신인 햅틱 통신 완전 지원, 시속 1000km의 이동 속도를 가지는 모바일 기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변조 불가능하고 안전한 상호 연결된 목록이라고 논문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클트리 알고리즘과 합의 메커니즘이 적용된 형태이며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클트리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내용을 해시함수 암호화하여 64자의 해시 결과를 만들고 이 해시 결과를 한 쌍씩 묶어서 다시 해시함수 암호화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시 결과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블록이 내용이 도중에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도중에 바뀐 부분부터 암호값이 이후에 전부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변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보통 사용됩니다. 또 합의 메커니즘은 블록체인이 모든 노드가 하나의 체인을 가지도록 블록을 생성 및 연결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메커니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은 수학적 연산을 해낸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지분 증명은 많이 오래 보유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작업 증명이 대표적인 예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있고, 지분 증명이 대표적인 예로는 이더리움 2.0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서로 합의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계약입니다. 외형만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는 홈쇼핑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스마트 계약은 이 과정에서 은행 등의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 대상인데요. 노드도 그만큼 많아서 효율성은 나쁘지만 반대로 무결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컨소시움은 몇몇 조직이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퍼블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드가 적은 만큼 효율성이 좋은 대신에 무결성이 좋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베이트는 하나의 조직 정도가 참여 대상이 되는데,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이 방향성과 반대되게 이 프리베이트라는 유형은 중앙화를 지향하며 특정 참여자, 특정 노드에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결성과 효율성 둘 다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논문에서는 장치, 차량 등의 물리적 개체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개체 시스템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의 가전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들끼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급이, 셀룰러 네트워크 등이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는데요. 앞이 두 기술과는 다르게 뒤 두 기술은 생소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급인은 저전력 장치에 적용되는 저전력 통신 방식이고, 셀룰러 네트워크는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인프라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입니다. IoT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의 다른 차별점은 인간이 개입 없이 자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IoT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연결성, IoT 기기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다양한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질성,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동적 특성, AI,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싱, IoT 기기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 사이버 보안이 적용된 보안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를 검색할 때 SLR이라고 하는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라고 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탐색하였습니다. SLR은 어떠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평가하는 학술 과정입니다. SLR의 순서는 먼저 질문과 목적을 정의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연구를 탐색하고, 탐색하여 나온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키워드와 질문 등을 기반으로 제외할 데이터와 연구에 포함할 데이터를 나누고, 연구에 포함할 데이터에 한정하여 품질 평가를 수행한 다음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가 순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오른쪽과 같이 질문과 목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화가 산업 운영에 가져오는 이점은 무엇인가이며, 질문의 목적은 산업 프로세스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6G 통신 기술이 산업 자동화의 발전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이며,
질문의 목적은 6G 통신이 산업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블록체인이 산업 프로세스 내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이며, 이 질문의 목적은 산업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다양한 보안 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블록체인과 6G 통신 네트워크 간의 시너지가 산업 자동화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이며, 이 질문의 목적은 산업 자동화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6G 기술을 통합할 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블록체인과 6G 기반 IoT를 산업 자동화에 통합하는 데 있어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이며, 이 질문의 목적은 블록체인과 6G 기반 IoT를 산업 자동화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연구의 5가지 질문과 목적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로 IEEE 익스플로러, 스프링거, ACM 등의 플랫폼에서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124개의 논문을 탐색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복되는 논문을 제거하거나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5G, 6G, IoT, 인더스트리얼 IoT 등 17개 키워드와 질문을 기반으로 재탐색한 결과 최종적으로 97개의 논문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 논문에 대해 품질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 6G 네트워크와 IoT 통합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지만, 블록체인과 6G 네트워크의 통합에 대해 다룬 논문은 드물었으며,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알아보며 통합 도중에 발생할 기술적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자동화의 6G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얻는 이점, 그리고 응용 분야입니다. 먼저 도입으로 얻는 이점입니다. 크게 7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자면 실시간 데이터 공유, 스마트 계약 자동화, 공정 최적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실시간 IoT 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정확성 향상, 실시간 위험 감지, 자동 경보 시스템, 조작 불가능한 안전 데이터로 인한 안전성 향상, 생산, 공급망 전 과정 기록, 원산지 및 품질 보증 지원으로 인한 추적성 향상, 거래 내역 추적 가능, 공급망 데이터 조작 방지로 인한 투명성 향상,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보호, 6G 초저지연 보안 대응으로 인한 보안 강화, 예측 유지 보수, 자동 결제 시스템,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 분야입니다.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자율주행, 스마트 공급망 관리 5가지 분야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중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IoT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도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개선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호된 환경을 촉진하여 의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IoT 센서가 도로, 차량, 주차장에서 교통 흐름 및 혼잡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관리 개선하는 효과, IoT 장치가 실시간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분배 최적화 및 낭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 소비 최적화 효과, 쓰레기통 내 IoT 센서가 폐기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폐기물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설치된 농업 기상 관측소에서 생성된 온도, 강우량, 풍속,
기업 등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하고 저장하여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농업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투명성 제공 효과와 IoT 기술과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토양 품질, 해충, 관계 및 기타 농업 요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기반 농장 모니터링 효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프레임워크 개발에 따른 공급망 관리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센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이터 보안 및 네트워크 보호 효과, 장비 센서를 통해 과도한 진동이나 열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하여 고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조 공장의 장비 고장 예방 및 예측 유지 보수 효과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급망 관리에서는 공급망 관리,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블록체인을 구현하면 투명성이 증가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효과, IoT 기술을 통해 습도 및 온도와 같은 재고 보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정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입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존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많은 것들을 외부 공급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맞춰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진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환경은 어느 부분이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지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도와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AI, 6G 네트워크, 블록체인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합하여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안을 강화해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리소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블록체인 거래를 최적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스마트 공급망 관리라는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앞서 나왔던 여러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전자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어떠한 제조 회사의 SCM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여러 분류 모델이 배송 지연 여부를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논문이 내용만으로 유추해보자면은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SCM 데이터셋 안에 레이트 딜리버리라는 칼럼이 있고 이 칼럼 앞에는 제품의 생산, 제조 과정부터 유통까지 1년의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상황 등에 따라서 이제 배송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와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사용하였는데요. 평가 결과 6가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와 재현율 모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제일 우수하였고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ROC AUC 그래프 또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제일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성능 점수는 우측 하단의 표와 같은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어크러쉬와 리콜을 각각 99.99점과 98.99점으로 가장 만점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각각 98.27점과 96.93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각각 98.24점과 96.93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에 설명해 드리자면 정확도의 경우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모델이 정확한 판단을 수행한 비율을 말합니다. 수식으로는 오른쪽이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현율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사건 중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또한 오른쪽에 리콜이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밀도란 예측한 사건 중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비율을 말합니다. 정밀도의 수식은 오른쪽에 프리시전이 수식과 같고 이제 F1 스코어가 정밀도와 재현율이 조합 평균을 나타낸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우측 하단이 수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식들에서 TN과 TP, FN과 FP 등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TP는 트루 포지티브의 약자로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TN은 트루 네거티브로 모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으며 실제로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FP는 false positive로 모델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FN은 false negative로 모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해당 내용을 구현하여 얻는 이점으로는 QR코드 및 RFID 태그를 통한 부품 및 원자재의 실시간 추적, 6G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재고 관리, IoT 센서를 활용한 환경 데이터 수집,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자동화를 구현하여 공급망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과제와 결론입니다.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블록체인과 6G 네트워크의 통합은 미래에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논문의 저자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5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한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거래량과 데이터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처리입니다. 6G 네트워크를 하나만 놓고 보면 지연 시간이 매우 낮지만 이를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합의 메커니즘 등에 의하여 지연 시간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블록체인이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최적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안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참여자 누구에게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데이터 자체는 암호화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시간과 CCTV 비교 등으로 이제 교차를 검증을 수행하여 충분히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표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과 IoT 장치는 다양한 제조업체와 수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합의 알고리즘 중 작업 증명이 높은 연산력을 요구하므로 앞서 설명한 상당한 하드웨어 스펙과 더불어 전력 소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하는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나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